부터 한번 간단히 정리합시다. 그렇게 안 되지만. 왜 초점이 안 맞아, 이렇게. 바로 저 핑크도 액정에 초점 잘 맞았는지 볼까? 자, y는 sin x의 그래프. 지난번에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의 원을 가지고서 sin 같은 경우에는 조 x에 들어가는 각의 크기를 0에서부터 조금씩 늘리게 되면 집어넣는 각의 크기를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0, 1, 2, 3, 4는 각이 0일 때, 각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렇게 x에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잖아. x에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 3, 4, 5 이렇게 넣어볼 건데 그렇게 넣었을 때 나타나는 사인 값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하고 있다면 시행을 하고 있다면 사인의 정의는 얼분의 y거든요. 얼분의 y야. 얼분의 y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모든 r값들이 지금 현재 1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사인 값은 그 점의 요 y좌표들 y의 크기들이 사인 값이 되는 거였어. 맞아? 그래서 점점 x의 크기가 각을 0에서 1로, 2로, 3으로, 4로, 5로 늘리면 사인 값이 y 값이 점점 커져. 그걸 옮긴 게 이런 모양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인이 제일 커지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각을 90도 2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x에 2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그때의 동경은 이 모습이 될 테고 이때의 y좌표는 제일 큰 1이 될 테니까 사인이 제일 커질 수 있는 값은 1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90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여기가 지금 90도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90도를 넘어가면 이렇게 동경이 계속 형성이 될 건데 뭐 90도, 100도, 110도, 120도, 130도 그렇게 늘릴 거야. 동경을 늘리게 되면 그 점의 사인 값이 얼분의 y로, 얼분의 y로, 얼분의 y로 읽혀지게 되는 건데 보다시피 y좌표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그걸 그래프로 그냥 예쁘게 옮겨 놓은 게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지. 그러다가 동경이 파이가 되면 180도가 되면 동경의 끝점은 이쪽으로 오게 될 테고 당연히 이 점의 y좌표는 0이니까 저기 보다시피 x축과 만나는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그려지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1회전을 하는 동안 1회전한 이유는 얘들아 0부터 90까지 갔다 180 갔다 210 갔다 360 가고 나서 그 다음에 370, 380, 390 돌아가는 건 초반에 했던 y좌표랑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회전을 하는 동안 나타나게 될 사인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외울 내용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만약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외우기라도 해라. 그리고 당분간 선생님이 부탁을 할게. 사인 함수 그래프 선생님도 예쁘게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라도 좀 더 예쁘게 그리려면 연습을 해야 돼. 90도, 180도, 270도, 360도 단위로 해서 사인이 제일 클 때는 y값이 1까지 사인 값이 제일 작을 때는 y값이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질 거라 일단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은 아니지만 경계선을 잡아주세요. 끝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와 끝까지 치고 내려갈 수 있는 높이에 제한을 걸어주고 보다시피 y좌표가 커질 때는 0부터 90까지는 커지고 90부터 180까지는 0으로 작아지고 있고 180부터 270까지는 마이너스 1로 작아지고 있고 270부터 360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0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 맞아? 그걸 칸을 나눠서 얘들아
좀 어느 정도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90도, 180도, 270도, 360도. 그래서 90까지는 사인의 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모양을 계속 반복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을 조금 더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반복되는 모양이 나타나게 될 거고, 왼쪽 부분도 여기서 부드럽게 연결되는 모양으로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진행이 될 거라. 맞죠?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익혀야 되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저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지만 최대값 1까지, 최소값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원점에 대한 대칭을 나타나게 될 거고, 그래서 사인 함수 그래프는 원점 대칭 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 알아서 원점으로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맞고요. 그 다음 결정적으로 이 삼각함수를 배울 때부터 주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의 모양을 반복하는 데 필요한 간격을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주기야. 그 1주기는 얼마냐? 2파이. 하나의 모양을 반복하는 데 필요한 간격, x의 간격이 2파이가 된다는 얘기지. 2파이를 단위로 계속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순간이 됐을 텐데. 자, 라온이부터 한번 해보자.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지? 사인 2분의 파이 1. 예원이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인가? 6분의 파이가 가운데 따지면 몇 도? 30도. 사인 30도는 얼마인가? 2분의 1. 맞아. 그럼 30도가 어디 있느냐? 여기가 90도거든. 90도니까 요걸 3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요 정도가 30도일 거야. 지금 예원이한테 물어본 30도가 여기거든요. 그 30도를 넣었을 때 나오는 사인 값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걸 지금 예원이가 말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모든 것들이, 특수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나중에 삼각방정식이라든가 삼각분식을 풀 때는 이런 특수각을 넣었을 때 삼각함수의 값들을 훨씬 더 빠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시간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몇 번만 더 해보자. 누구 해볼까? 가을아. 사인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몇 도지? 40. 그럼 사인 45도는 얼마인가? 루트 2분의 1이죠. 45도면 0과 90도의 절반 지점이니까 이 정도 되는 거거든. 요때 45도라고 하는 값, 4분의 파이라는 값을 넣어서 계산한 요 사인 값이 지금 가을이가 말한 루트 2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값들이 다 점으로 찍혀서 만들어진 그래프라고 봐주면 되겠어. 맞나요? 특히 사인은 y좌표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동경이 1사분면, 1사분면에서의 사인값 양수, 2사분면 사인값 양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는 동경으로 따지면 3사분면, 3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나타나는 사인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의 값이 나온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 그게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옮겨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코사인인데, 코사인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코사인의 그래프는 반지름이 길이가 1일 때 내가 이 x에 지금부터 0도 넣어볼 거고 1도 넣어볼 거고 2도 넣어볼 거고 3도 넣어볼 거야. x에다 계속 각을 키우는 값들을 넣을 겁니다. 그럴 때 읽어야 되는 코사인의 정의는 얼분의 x, 얼분의 x, 얼분의 x, 얼분의 x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좌표들이 반지름의 길이는 다 어뢰 크기가 1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동경에 해당하는 점의 x좌표, 얘네들이 코사인 값들이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0 넣었을 때는 코사인 값이 1, 요만큼을 넣었을 때 이 코사인 값은 요거, 이만큼을 넣었을 때 이 코사인 값은 어디 갔어? 요거, 이만큼을 넣었을 때 이 코사인 값은 요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좌표면으로 옮길 건데 이런 코사인 것들이 이제는 이 녀석한테는 y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야. 여기를 y축으로 잡았단 말이야. 여기를. 그래서 x에 0 넣었을 때 x에 0 넣었을 때는 y값이 코사인 값이 1 x에 1을 넣었을 때는 1이라고 하는 동경을 넣었을 때는 1이라고 하는 동경을 넣었을 때의 코사인 값은 요만큼이니까 여기. 그리고 2를 넣었을 때의 코사인 값은 어디 갔어? 2는 여기 있나? 이게 1이었네? 아니지. 이거 잘못했구나. 아무튼 이렇게 된단 말이지. 동경을 키우면 계속 값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x좌표들이. 그래서 모형이 이렇게 가게 된다. 그 모양을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y축은 세로축, x축은 가로축으로 뒤집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맞아? 그렇게 그려낸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것도 외울 건 외우고 이해 안 된다면 당연히 최대 x좌표는 1까지, 최저 x좌표는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코사인 값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도 구분하자. 90도까지, 180도, 270도, 360도까지 구분하게 되면 뭐 특정적인 것들을 해볼게. 0도면 여기니까 x좌표는 1, y값이 1이라는 얘기. 90도면 x좌표는 0, 0이니까 코사인 값은 0이라는 얘기인 거. 180도면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 270도면 이 점의 x좌표는 0이니까 다시 0. 한 바퀴 돌아서 360까지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x좌표가 1이 될 테니까 0. 그래서 그래프를 분명히 이렇게 격자를 나누게 되면 그냥 대충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예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계속 연습을 해.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도 이걸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현상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코사인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면 몇 도지? 120도에 대한 코사인가 얼마일까? 천천히 한번 해봐. 나중에 더 빨라져야지 해야 되겠지만. 120도에 대한 코사인가?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동경이 표현돼야 되고, 지금 현성이가 풀어야 되는 게 이거야. 이거에 대한 코사인과 얼분의 x를 대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얼마일까요? 이거 여기 몇 도야, 현성아? 그럼 얘하고 얘 몇 대 몇이지? 1대 2, 2대 1이지. 그런데 좌표는 음의 좌표니까 값이 얼마겠어? 그럼 코사인 120은 얼마를 말하는 걸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잘 돼 있나 볼까요? 120도면 90도와 180도를 3등분한 것 중에 첫 번째 거야. 90, 120, 150, 180도로 가는 거니까 지금 현성이가 대답한 코사인 120도라는 건 x에다가 120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값이 얼마냐고 지금 현성이한테 요구했던 거고, 그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다음 누구한테 볼까? 이번엔 희수로 한번 해볼까? 코사인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면 얼마일까? 얼마? 4분의 5파이? 아니야, 4분의 5파이 225도 아니야.
4분의 4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만 더한 거. 맞지? 225도 맞지? 미안. 그때 코사인 값은 얼마일까?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라 정답이 안 나오고 나오고를 떠나서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 지금 희수가 풀고 있는 계산은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4분의 5파이. 그 4분의 5파이에 있는 동경의 한 끝점을 내가 잡았을 때 희수가 읽어야 되는 코사인 값은 얼분의 x로 읽어야 되는 거. 이것분의 이거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45도다 보니까 비율이 루트 2대 1대 1이거든. 좌표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맞아. 그치? 그 값이 4분의 5파이면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요쯤에 될 거고요. 여기가 4분의 5파이였을 거야. 그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요 y 값이 지금 희수가 대답한 이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삼각함수의 값들이 분명히 저 그래프 어딘가에 점으로 찍혀 있다는 얘기가 맞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저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거나 못했거나 분명히 저 그래프는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가 맞다는 얘기인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부터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용해서 사인의 그래프랑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린 어떤 그 과정이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래프의 모양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프를 알고 있다 보면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한 내용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해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하면 코사인 함수는 여전히 최대값과 최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이고 그죠? 그 다음 그래프 자체는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y축한테 포개어지는 y축 대칭 함수가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같은 물결이지만 이것도 물결이고 이것도 물결이야. 얘는 뭔가 이런 바구니 모양처럼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하면 똑같이 물결이 되는 거지. 그치? 시작하는 위치가 좀 다를 뿐이야. 어쨌든 반복하는 데 필요한 간격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봐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봐주셔도 되고 마음대로 기준을 마음대로 잡으면 돼. 대신 하나의 모양이 끝나는 데 필요한 간격만 잘 잡으면 되는 거 맞아? 그게 얼마다? 주기가 이것도 하나의 모양을 반복하는 데 필요한 간격이 얼마라고? 2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니?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제 문제를 기초 문제부터 풀어볼 준비를 할 거고 이렇게 뭔가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sin x와 cosine x를 fx라는 이름으로 잡는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f에 x를 넣은 값과 f에 2파이 단위로 같은 간격이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그것보다 2파이를 더 크게 해서 넣은 값이 같다는다. 뜻 맞나? 주기가 2파이라는 뜻은 내가 0을 넣었을 때의 값과 2파이를 넣었을 때의 값과 4파이를 넣었을 때의 값과 6파이, 8파이, 10파이를 넣었을 때 다 같다는 얘기야. 하나 더 해볼까? 2분의 파이 넣었을 때랑 2분의 파이에 2파이 더한 거, 2분의 파이에 4파이 더한 거, 2분의 파이에 6파이 더한 거 2파이 단위로 계속 같은 답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게 의미상으로는 어떤 값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걔보다 2파이만큼 더 큰 수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같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맞아요? 그게 주기함수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게 주기함수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 된다는 걸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자, 86페이지 보세요. 처음에 이런 기초 문제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엄청 부담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좀 집중해서 해줘야 되겠지. 집에서도 복습 많이 하고. 86페이지에 몇 번을 할 거냐면요. 체크해봐. 아니다. 그냥 이게 다 하고 가자. 683번부터 686번까지. 네 문제. 싹 다 그래프 그려보세요. 683부터 686까지. 급하게 망가질 필요 있나? 그리고 말하자면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함수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라고. 잘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를 확인을 해봐. 자, 그만.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이거 사인 x 그래프를 평행이동 한 거 맞나? x축을 얼만큼? 45도만큼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45도만큼, 여기가 90도거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한 요 정도만큼만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뭐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뭐 예쁘게 그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프 대충 그려주고, 원했던 게 뭐냐면 치역하고 주기를 찾는 거지. 먼저 치역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치역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정답이 되겠지. 두 번째, 주기도 마찬가지야. 이 그래프가 모양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당연히 주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근데 이 간격이나 원래 있던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나 뭐가 다르겠어? 그래서 주기는 여전히 2파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죠. 하나의 모양을 반복하는 데 필요한 간격이 바뀐 게 아니니까요. 여기까지는 얼추절추 했다고 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물론 선생님이 아직 수업을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원래는 684번 시작해볼게. 자, 684번 갑니다. y는 마이너스 i는 x.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좀 이따가 문제 풀고 이제부터 이런 문제까지도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어떤 틀을 하나 배울 거야. 식처럼, 공식처럼. 그것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될 텐데 일단 그냥 당장 한번 그려보려고.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의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지? 2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인이 들어가는 동경의 값이 0부터 2파이가 될 때까지가 한 주기야. 맞아요? 그럼 내가 이 값이 0부터 2파이가 될 때까지를 한 주기로 할 건데 이게 그냥 x면 0부터 2파이까지가 맞는데 지금 넣고 있는 값이 x가 아니라 2x니까 이 2x라는 값이 0부터 2파이가 되게 하려면 x에 들어가는 값은 0부터 어디까지가? 파이까지가 돼야 되는 거 맞아?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은
2파이를 주기로 해서 그려진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파이를 주기로 해서 다시 x에 파이만 넣어도 우리가 평소에 했던 사인 2파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식이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2파이가 아니라 2파이가 아니라 다시 보여줄게. 봐봐. 사인 90도가 얼마였죠 얘들아? 사인 90도가 1이었어. 맞아? 그럼 이것도 똑같은 사인이니까 90도는 얼마나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x에 90을 넣으면 사인이 90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180으로 계산이 돼. 90 넣기를 x에 누구 넣어야 되니? 45도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 45도를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뜻이야. 90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을 잘 봐. x를 넣고 있는 값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2x라고 하는 값의 사인이란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배웠던 기본적인 함수의 이 값을 얻고 싶으면 이거보다 절반만 줄여서 대답을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려지는 그래프보다 줄어든 간격이 절반만큼 줄어든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 거기에 이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는 어디에 붙어있는 마이너스였더라 사실? Y쪽. 그럼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 함수의 올바른 그래프는 이걸 Y축으로 적어낸 이런 모양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치역은 여전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거고 중요한 게 있어. 하나의 모양을 반복하는 데 필요한 주기가 더 이상은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었겠죠. 자, 좀 더 줄게. 난 밑에 있는 두 문제 85번이랑 86번 정신 차리고 85번, 86번 두 문제 시작해보세요. 자, 85번 멈춰. 85번하고 86번 시간 좀 더 줄게. 칠판. 이거 y는 코사인 x 그래프 먼저 그려볼까?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만들어지는 게 코사인 x 그래프다. 맞아? 그럼 이 코사인 x x에 뭔가를 넣어서 얻게 되는 코사인 값을 3분의 1배만큼 처리해달라는 얘기 맞지? 맞아?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x에 0 넣었을 때 y값 얼마 나와? x에 0 넣었을 때 코사인 값이 1이 나와. 그런데 정답을 1로 하지 말고 1에다 3분의 1 곱하면 얼마로 해달라는 얘기? 3분의 1로 해달라는 얘기야. 여기를 찍지 말고 여기를 찍어달라는 얘기야 지금.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야. 원래 나오는 정답은 이건데 이 녀석의 3분의 1배만큼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라고. 맞아?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y 값들을 3분의 1배만큼 해달라는 얘기.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녀석의 높낮이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높낮이를 3분의 1배로 줄여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앞에 곱해져 있던 숫자의 의미가. 좀 이따가 천천히 다시 해보자. 일단은 현상부터, 모양부터 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뭐 더 연장해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 주기는 여전히 얼마하게? 주기는 바뀌지 않았지? 하나의 모양을 반복하는 데 필요한 간격은 여전히 2파이가 되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 686번 하고 다시 필요한 설명들 보충할게. 비교를 할 때 684번이랑 비교를 하면 되겠지? x에 곱해져 있는 수가 주기를 조절을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아까 684번 풀 때는 x 앞에 2가 곱해져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각을 얻고 싶으면 그거보다 절반만큼 적은 값을 집어넣어서 푸는 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래프가 확 폭이 줄었단 말이야.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어. 근데 지금 풀고 있는 686번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봐. 반대 입장이야. 내가 코사인에 집어넣고 싶은 각이 있어. 그런데 그 각을 x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각은 2분의 x래. 내가 원하는 각을 얻고 싶으면 그거보다 2배 더 큰 각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 보자. 원래는 이거야, 얘들아.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여기가 2파이가 돼야 돼. 여기가 2분의 4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이게 정상적인 코사인의 그래프거든. 그런데 잘 들어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라고? 2분의 파이가 0이야. 그럼 이것도 같은 코사인이니까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0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저기가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x에 누가 들어가야 되지? 파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거지만 여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x값을 넣을 때는 2분의 파이가 아니라 파이를 넣어야 되는 거죠. 파이를 넣어야 2분의 파이로 계산되면서 0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에 찍혀야 되는 점이 여기에 찍히고 앉아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결국에는 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코사인 그래프보다 1주기가 하나의 주기가 2배로 늘어난. 그래서 이 지점은 여기.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알아서 그릴게.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모양을 반복할 때 필요한 그 주기가 2배로 늘어난 상태에서 코사인 함수가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게 계속 연장돼서 그려지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연장돼서 그려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함수의 치역은 어디? 높낮이가 바뀐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주기는 그렇지. 4파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풀 때 단순히 평행 이동만 하면 되는 683번은 좀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사실 나머지 세 문제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 절반 이상이 아마 손도 못 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서 풀기 전까지는 그걸 우리 이제부터 외울 준비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 딱 두 개야. 사인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사인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맞나?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코사인도 같으니까 사인으로만 설명할게요. 저기 코사인부터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는 사인 함수 앞에 a라고 하는 실수가 곱해져 있을 때. 됐나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풀었던 네 문제 중에 몇 번 문제 같은 거지? 85번 같은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봐. 이 녀석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지 아까? 마이너스부터 1까지만 나온다 그랬어. 그런데 그 마이너스부터 1까지 나오는 값들의 몇 배 처리를 해달라는 거야? a배 처리를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치역이 바뀌게 됩니다. 치역이 y의 범위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단 a가 양수라는 가정을 한다면 a가 웃으면 뒤집히게 될지도 모르니까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1까지 떨어져야 되는 게 마이너스 a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고 1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1 곱하기 a인 a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삼각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는 a의 역하면 무슨 역할? 그래프의 치역 좋아. 그래프의 높낮이 치역에 영향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니? 이거 외워야 돼. 외우면 앞으로 이런 그래프들을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겠지. 기본적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뿐만 아니라 그 사인과 코사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막 위치마다 들어가 있는 실수들 사인 앞에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 x 옆이나 뒤쪽에 더해져 있는 숫자들이 각각의 함수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야. 여기는 좀 이따 하고 두 번째 그럼 이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 정의형 역할을 해야 되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 b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 사인 함수의 기본주기 얼마라고 그랬죠? 코사인 함수의 기본주기 2파이라고 그랬지? 맞아? 여기에 들어가는 각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가 되는 동안이 하나의 모양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간격이었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 모양을 반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격이 여기까지였어.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얼마나 불렀던 거야? 2파이라고 불렀던 건데 나는 지금 bx를 넣는 게 아니잖아.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여기를 bx좌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x좌표라고 말하는 거잖아. x에 뭔가를 넣어서 계산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에 집어넣을 수 있는 x의 범위는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b분의 2파이까지. 그러니까 0부터 b분의 2파이까지가 하나의 모양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간격이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주기를 얼마로 가져야 되는 거? 맞아. 자, 계속 외우자. 삼각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는 그래프의 높낮이. 라온이가 말했던 것처럼 치역을 조절해주는 게 A의 역할이라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 B는 누구? 주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주기는 기본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눈 것을 주기로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기억나? 아까 684번째 주기가 얼마였지? 파이였어. 왜? 기본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 얼마로? 2로 나눴기 때문이야. 2분의 2파이로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기억납니까? 686번 주기 얼마였지? 2파이를 x의 개수가 얼마야? 2분의 1로 나눈 거야. 2파이를 2분의 1로 나눈 거랑 주기가 4파이로 바뀌게 됐던 거라고. 맞아요? 대신 정확히 말한다면 주기도 크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음의 값이 나오면 안 돼. 그런데 가끔씩 이 b에 들어있는 수가 음수가 될 때도 있겠지? 아까 2번 문제였던가? 아니네? 아, 이건 다 양수였네? 음수가 들어갈 때도 있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정확히 말하면 기본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 b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래프 다 그려. 진짜 빠르게 그릴 수 있어. 선생님 다시 예를 들어볼게. 자,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이 모양이 기본 모양이라도 들어있어야겠지? 됐나? 그럼
그 기본 모양의 그래프의 높낮이가 이제부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는 걸 요거 보자마자 느낄 수 있었을 거고 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이였지만 x 앞에 곱해진 수가 2다 보니까 주기가 얼마가 돼 있을까? 맞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3부터 마이너스 3까지를 제한을 걸어주고 내가 사인의 기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근데 이때 그려지는 이 위치가 2파이가 아니라 뭐라고? 파이가.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지.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렇게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어. 물론 이제 좀 이따가 평행 이동 하겠지만 한 번 더. 자, 이거 코사인의 기본 그래프 모양 기억하고 있지? 저 모양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코사인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건 y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니까 y축대, 미안, x축대칭 맞아? x축대칭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모양은 저걸 x축으로 뒤집어 놓은 이런 모양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결이 된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의 의미가 뭐라고? 높낮이야. 그럼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라 여기가 1이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맞아?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원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그런데 원래대로면 여기가 2파이로 끝나는 거야. 맞아? 그런데 x의 개수가 얼마? 4분의 1. 그럼 여기로 끝내야 되는 값은 얼마게? 얼마가 돼야 될까? 8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코사인의 기본 주기를 x의 개수 4분의 1의 절대값. 절대값은 그냥 4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8파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지. 한 모양을 반복하는 데 필요한 간격이 8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마다 기본 모양, 그 기본 모양의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다가 마지막에 항상 완성시키는 건 평행이동이었거든. 높낮이, 주기,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는 c만큼, y축으로는 얼만큼? d만큼 평행이동까지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오른쪽이나 왼쪽,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각각 c만큼과 d만큼으로 조절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런데 선생님이 미리 말하지만 이 평행 이동된 수치를 정말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완벽할 정도로 수치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주문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뭐 교점이라던가 아니면 방정식이라든가 그런 걸 풀 때 요구하지 실제 이런 녀석에 대한 올바른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묻진 않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말 예쁘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감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아? 해보자. 높낮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하는 그 그래프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일 땐 여전히 높낮이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겠지만 y축방을 얼마큼 가는 거지? 그럼 2부터 마이너스가 2까지 움직이고 있던 이 그래프가 한 칸으로 올라갈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그래프가 여기서 움직이게 된다. 왜? 한 칸씩 올라갈 거니까. 맞아요? 그럼 그 물결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는 x축이 아니라 얘보다 몇 칸 올라간? 한 칸 올라간 이 지점에서 파동이 형성이 되겠지. 맞아요? 됐어? 그리고 주기 얼마죠? 파입니다. 주기 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리고 이 지점의 x값이 파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여기 x축 맞지 얘들아? 맞아?
그래서 하나의 모양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x의 간격 1주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x의 그 위치가 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있어. 뭐? 어느 축 방향의 평이동 아직 안 했지? x축 방향의 평이동 아직 안 했죠. x축을 얼만큼? 3분의 파이만큼. 그럼 여기가 파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맞나? 여기 2분의 파이 맞아? 그럼 3분의 파이는 한 요쯤 되겠네? 30, 60, 9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싹 다 요 정도 크기만큼 옮겨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이 녀석을 완벽하게 3분의 파이만큼 움직여서 그리는 게 누가 봐도 완벽할 정도로 예쁘게 그려주면 좋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그리다 보면 이런 간격들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어차피 내가 그려낸 그래프가 수치라던가 아니면 그냥 계략적인 모양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평행 이동된 모습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 있어. 여기다가 특수각들 집어넣어 가면서 집어넣어서 점 찍고 집어넣어서 점 찍고 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예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프의 모양 자체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어떤 모양? 높낮이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는 거. 그게 한 칸 올라가다 보니까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파동의 중심은 y가 1인 지점에서 센터가 형성이 된다는 거. 거기다가 주기는 파이로 제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인 게 3분의 파이라는 걸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표현된 위치가 각각의 위치마다 x값이 누구냐 이런 걸 기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라고. 됐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시작. 뭐랄까. 자, 높낮이는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근데 그걸 밑으로 몇 칸짜리 돼 있어? 그럼 어디와 어디 사이로 움직이게 될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만 움직이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표현만 여기부터 여기를 움직이는 녀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원래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를 따라 움직이는 녀석이 맞아. 근데 두 칸 내릴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내려가면 여기로 내려가게 되는 게 맞지? 그리고 그래프 조금이라도 예쁘게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센터도 기록을 해주세요. 여기를 중심으로 파동이 형성이 될 테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x의 개수가 2네? 그럼 주기는 얼마가 돼 있을까? 주기는 파이가, 그렇지. 주기는 파이가 돼 있겠지. 맞아요? 거기다가 x의 부호가 마이너스네? x의 부호가 바뀌면 어느 축대칭이 일어난다 그랬더라? y축대칭이 일어난다 그랬지? 맞아? y축대칭이 일어나.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던 거 맞나? 코사인의 특징이 뭐였어?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대칭이었지? y축 대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신경 써서 y축 대칭을 하더라도 모양은 바뀌게 안 바뀌게? 안 바뀝니다. 이게 y축 대칭이 돼서 이쪽으로 접혀도 어차피 이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사인 같은 미안, 코사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그려볼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고 1주기를 나타내는 이 위치는 얼마다? 1주기를 나타내는 이 위치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파이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뭐만 하면 돼 이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 평행이동된 숫자 알고 싶으면 이거 누구로 묶어야 되죠? 마이너스 2로 묶어봐야겠네. 묶어주면 어떻게 되지? 아 알겠다.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가자라는 얘기인 거구나. 2분의 파이만큼 가자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면 여기가 2분의 파일 테니까 이 점을 여기로. 맞아요? 이 점을 여기로. 이 점은 여기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야?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렸었던 이 하얀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줬다는 의미만 담아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기본적인 모양과 그리고 그 기본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런 변형된 모양들까지도 높낮이에 관련된 부분, 주기에 관련된 부분, 평행 이동에 관련된 부분까지 동시에 적용시켜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됐나요? 아이고 현성이 죽으려고 그러네 그냥 아주. 자, 잠시 쉬었다가 탄젠트 함수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유형 문제도 풀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두 번째 타임 좀 정신 좀 차려. 이거나 딱 하나만 더 합니다. 이제 탄젠트 함수 있거든. 탄젠트 함수 정의는 부분이 뭐였지? x분의 y였죠? 그래서 지금도 봐. 자, 실판 보세요. 자, x에 0 넣어볼게. x에 0이라는 건 동경을 0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때 이 점에 x좌표분의 y좌표로 대답하는 거 맞지? 그런데 y좌표가 얼마야? 0이니까 탄젠트 0은 얼마였어? 탄젠트 0은 0이야. 그치? 그럼 x에다가 내가 동경을 키워서 x에 1 넣어볼게. 이렇게 되면 이 점에 x좌표분의 y좌표가 되는 거 맞나? 맞아? 얘분의 얘를 한 게 이제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되는 건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탄젠트의 정의가 x분의 y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고 있는 이 동경에 이미 원장님이랑 했을 거야. 기울기랑 같다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어떤 동경으로 하느냐, 그 동경으로 표현된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한번 대답해 볼까? 동경이 0에서 1사쪽으로 점점 커지고 있으면 90도를 향해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게 되지. 맞아? 그걸 좀 이따 내가 그래프로 옮길 거야. 그런데 들어봐. 동경이 90도가 되면 어떻게 돼? 그때 탄젠트 값은 얼마일까? 동경이 90도가 되면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죠? 반지름의 길이 r이면 이 좌표는 아마 0,r이었을 거야. 그럼 탄젠트의 정의대로 하자면 0분의 r이 정답이 되는 건데 이거 말도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배울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 내가 표현하고 있는 직선이 y축과 평행한 형태로 직선이 표현되면 이건 기울기가 없어요. 맞아?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런 숫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엄청나게 막 커져. 진짜 엄청나게 커지는 순간까지 가는데 그게 90도가 딱 돼버리면 그때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탄젠트 값이 정해지지 않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90도를 내가 조금만 더 넘겨볼까? 이 동경에 대한 기울기는 양수, 음수? 음수. 그것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작은 음수인 거 맞나? 맞잖아. 요 값에 비해 이 값이 압도적으로 클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음의 기울기부터 시작하는 90도를 넘어간 순간부터는 아주 작은 음의 기울기로 시작하고 있는 그래프를 내가 저기다가 옮겨낼 거야. 이제 말 해보자. 선생님 손짓 따라와봐. 기울기 0에서부터 기울기 막 커지고 있다가 갑자기 정의가 안 되다가 그 순간만 살짝 넘어가면 엄청나게 작은 기울기부터 점점 기울기가 0을 향해 커지고 있다가 다시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고 엄청나게 커졌다가 다시 정의가 안 되고 아주 작은 음의 기울기부터 0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0 넣었을 때 0. 동경이 커지면 점점 기울기가 커져. 그러다가 동경의 크기가 90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은 정의가 된다, 안 된다? 대신 그 전까지 기울기가 무지막지하게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삼각함수에서는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걸 갖게 돼요. 저게 점근선이에요. 절대 만날 수 없고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 맞나요? 한번 몇 개만 확인해 볼까? 이번엔 누구한테 물어볼까? 영훈아, 탄젠트 30도 얼마지? 맞아. 30도면 90도니까 한 요쯤 될 건데 지금 영훈이가 말한 30도에 대한 탄젠트 값, 요게 루트 3분의 1로 기록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태우야, 탄젠트 45도는? 1. 45도는 얘와 얘 중간 지점. 여기가 45도일 거고 이때 나오게 되는 탄젠트 값은 1이 되는 거고. 잘하네. 탄젠트 60도는 여기가 아마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각이 커지다 보면 기울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그래서 저런 모양이 완성이 되고. 그럼 그 직후를 보자. 90도를 살짝 넘어간 이렇게 생긴 동경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아주 작은 음수인 거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그래프는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 언제까지? 기울기가 0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180도가 될 때까지. 그러다가 180도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아까 했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사실 이게 연장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 기울기가 이 모양 따라서 다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2분의 3파이 270도에서는 또 정의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좀 몇 개의 부분을 확인해가면서 나눠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프가 저딴 식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 이게 탄젠트 함수. 그럼 탄젠트 함수의 모양 볼까? 치역은 누가 되죠? 그렇지. 아까는 이렇게 왔다 갔다 물결만 움직이고 있는 1부터 마이너스까지만 움직이고 있는 기본적인 모양의 함수들은 사인이나 코사인들은 치역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만 움직이고 있었지만 탄젠트는 위로도 끝까지, 밑으로도 끝까지. 그래서 치역은 모든 실수. 그럼 한마디만 더 할게. 나머지는 다 그냥 사인과 코사인하고 푸는 방법이 비슷하니까. 주기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주기는 사인 주. 원래 기본 주기를 2파이라고 말해도 좋아. 2파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까지 반복할 거니까 이 모양이 지금 원래대로 여기서 나오는 거라 주기를 2파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이미 두 번의 모양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1주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더라. 그러니까 주기를 2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탄젠트의 주기는 사인과 코사인 주기의 절반. 왜냐면 기울기가 이쪽 기울기랑 이쪽 기울기, 이쪽 기울기랑 이쪽 기울기.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나타나는 기울기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동안 계속 다른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반 바퀴를 도는 동안 이미 내가 탄젠트로 그려야 되는 모든 모양이 다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주기는 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파이를 간격으로 하면서 계속 점근선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됐나? 그럼 우리 아까 했던 사인 코사인까지 적용해서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뭐 할까?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저 앞에 붙어있는 2분의 1 무슨 역할이라고 그랬지? 치업, 높낮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는 게 2배가 되고 2분의 1가 되면 차이가 보이지만 이건 어차피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가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2분의 1배 해봤자 올라가는 거 끝까지 올라갈 거고 떨어지는 거 끝까지 떨어지는 거 맞아. 그래서 얘들아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앞에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거 사실은 무시해도 돼. 차이는 이겠지. 만약에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높이에 절반만큼만 가달라는 얘기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로 가달라는 거고 이만큼이 아니라 여기로 이만큼이 아니라 여기로 이만큼이 아니라 여기로 가달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조금 더 곡선이 완만하게는 그려질 거야. 그런데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어차피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정확한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라 그래서 계략적인 개형만 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느낌만 살려주면 된다는 거지. 대신 탄젠트 기본주기 얼마? 파이였어. 그래서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2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주기는 사인이나 코사인처럼 기본주기 2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본주기였던 누구를? 파이를 2로 나눠주는 게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된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 평행이동은 나중에 합니다. 일단은 그립시다. 이렇게 그릴 거야. 주기가 얼마라고? 주기가 파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 1주기인 거 맞니? 그럼 요것만 따지면 반주기인 거 맞아? 그럼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건 요게 반주기니까 여기 얼마 적혀야 되는 거지? 2분의 파이가 적혀야 되는 거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적히는 거고 아까 저기 그려져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지금 주기가 얼마라고 했어? 주기가 2분의 파이라고 그랬잖아. 주기가 2분의 파이 맞아? 이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2분의 파이. 그럼 요 간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주기 2분의 파이를 넣어. 2분의 파이 더하면 4분의 얼마? 3파이가 돼야 되는 거. 맞아? 주기 표현만 제대로 해주면 돼. 이 높낮이를 의미하는 요 곡선의 구부러진 정도는 대충대충 그려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평행 이동까지 신경 쓰면 되겠네. 2로 묶어주면 x-6분의 파이일 테니까 맞아? 그럼 이 모든 것들을 6분의 파이니까 30도만큼 움직여주는 거죠. 30도만큼 움직여주는 거지. 그럼 요 점이 한 요 정도까지 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간격대로 점근선이 똑같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점근선을 움직여 놓은 다음에 지금 그리고 있는 그래프를 움직여진 점근선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3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만큼 움직여서 그려진 그래프라는 어떤 표현을 한 개 정도는 해도 되지만 모든 점에 대한 값들이 다 전부 다 6분의 파이씩 옮겨졌다는 표현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라고. 의미만 느껴주면 돼. 평행이동이 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라는 내용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들 다 지금 배운 상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 번만 다시 들어봐. 최소한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진 게 사인이야. Y축 잡으라고 하면 Y축 한 이쯤으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여기 1주기까지 그려볼까?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사인 함수. 최대값 얼마까지? 1까지. 최소값 얼마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어느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한 모양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간격이 얼마라고? 2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코사인 함수 그려볼게. 이번에 Y축 먼저 생각할까요?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맞나?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한 주기를 반복하는 데 필요한 간격 얼마? 2파이.
그리고 y축 대칭이다 보니까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뻗어나가게 될 테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운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시간 투자한 게 제일 적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물어볼게. 주기는 얼마? 파이.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시험이 모두 실수했던 거 맞지? 그리고 그 주기를 간격으로 계속 점근선이 찍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제일 예쁘게 그리고 싶으면 점근선, 항상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을 표현해주는 게 좋아. 점근선이 얼마라고? 점근선이네. 주기가 얼마라고? 파이야. 그러니까 이 y축에 제일 가깝게 붙어있는 점근선이 바로 누구냐? x는 2분의 파이와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y축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두 개의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점근선은 파이만큼을 건너뛴 얼마? 이 정도 하면 되나? 2분의 3파이. 그 다음 점근선 얼마? 2분의 5파이. 모양을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거겠지. 맞아?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집중. 자, 좋아. 그럼 87페이지 보세요. 87페이지 6-4번 내용 좀 볼까요? 첫 번째 건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보세요. a가 높낮이 영향을 주는 거라 그랬지? 맞아? 네. 그럼 a가 지금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고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양수라고 가정할게. 그럼 a가 붙었기 때문에 이 사인의 최대 최소의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데 다시 말해 지금 이 교재는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여서 대답하고 있는 것 뿐이야.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a가 양수라고 가정하겠다고 절대값 안 붙이겠다고. 그러니까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맞아? 네. 근데 그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이동 y축 방향 평행이동 얼만큼이 붙어 있으니까 d만큼이 붙어 있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 최대값은 a 플러스 d가 된다고.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네. 거기에 사인과 코사인의 공통적인 주기는 기본 주기 몇 파이를 2파이를 x의 개수였던 누구? b의 절대값으로 나눠서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주기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탄젠트는 최대나 최소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위로 밑으로 끝까지 올라갈 거고 끝까지 내려갈 거니까. 맞아? 다만 주기는 좀 확실하게 하자. 사인과 코사인보다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있는 상태 맞아? 그러니까 주기를 계산할 때는 x의 개수 b를 이용해서 누구를 나눠야 되느냐? 2파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파이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요? 네. 별거 없어. 자, 그럼 한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지 뭐. 87페이지 690번부터 질문 받을 준비해. 지금 하는 질문에 대답 못하는 거 선생님이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자, 태우부터 시켜보자. 690번 최대값 3분의 1,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1 주기. 좋아. 그 다음에 희수 691번 최대값 최소값 주기 3분의 2파이. 좋습니다. 영훈이 692번 최대값 없다 최소값 없다 주기. 그렇지. 2분의 파이. 좋습니다. 그 다음 현성이 693번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 4파이. 좋아요. 옆에 붙어있는 4분의 파이는 x의 개수 때 2분의 1까지 묶어서 계산하면 아마 얼마가 되려나? 2분의 파이가 되겠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답이랑 관련이 없어 보이고.
까먹었다. 이름 뭐였지? 장원동이었나? 원동이가 대답해보자. 694번 최대값 3, 최소값 최대값 3 아닌데? 최대값 2죠. 그렇지. 3과 마이너스 3 사이를 움직이는데 밑으로 한 칸 떨어뜨려야 되니까 최대값 2,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주기는 파이. 좋아. 라온이 695번 최대값 없다, 최소값 없다. 그치?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가 없는데 4만큼 올린다고 의미 있나? 원래부터 최대값 최소값이 없고 주기는 그렇지. x의 계수가 지금은 2파이니까 주기를 계산할 때는 파이를 2파이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주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일단 개념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뒤쪽은 일단 오늘은 여기 한 대까지만. 자, 일단 숙제 체크해놔. 숙제는 719번부터 744번까지 하겠습니다. 719번부터 744번까지. 자, 선생님이랑 시간 되는 만큼 한번 풀어보자고요. 먼저 90페이지 721번 시작해봐. 721번 시작해보세요. 그만. 0과 1 사이에 있는 y는 k라고 하는 직선. 그럼 0과 1 사이니까 이 어딘가에 y는 k라는 직선이 있겠네요. 자, 그다음은 우리만 여기 x가 얼마지? 알아볼라. 여기 x좌표. 여기 지각은 하지 말아야지, 이 녀석.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이거. 여기 얼마야? 여기 x좌표. 사인 함수요. 사인 함수 지금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한 5주기 정도까지 좀 그린 거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x값은 얼마? 2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가 헷갈리네. 4파이, 여기가 6파이, 여기가 8파이, 여기가 10파이. 더 그린다면 더 그릴 수 있었을 거고. 최대값은 얼마까지? 1까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1까지. 대충 그려봤거든. 대충 그렸어. 그리고 y는 k라고 하는 직선을 그렸어. 그때 그 직선과 만나는 양의 좌표 x값을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x1부터 기록을 하겠대. 그럼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x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거겠네. 질문은 누구하고 누구를 더한가?
7번째 x와 8번째 x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여기에 있는 x7과 여기에 있는 x8에 무엇을 구해라? 합을 구하랍니다. 합을 구하랍니다. 물어보자. x7하고 x8 때 따로따로 x7이랑 x8 따로따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없죠? 왜? 이 사인 값이 뭔가를 넣어서 나온 사인 값이 k가 돼야 된다잖아. 아니 이게 2분의 1인 걸 알려준 것도 아니고 2분의 루트인 걸 알려준 것도 아니고 2분의 루트 3인 것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뭐 답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준 것도 아니니까 구할 수 없어. 맞아?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다만 사인 형태의 그래프는 이렇게 반복되는 물결 모양의 그래프는 대칭 관계가 너무 뚜렷해. 그래서 내가 x7하고 x8을 구할 수는 없지만 x7과 x8을 더한 건 구할 수 있다. 왜냐? x7과 x8은 얘를 중심으로 대칭 관계일 거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물결이거든. 대칭 관계 맞아. x7하고 x8의 중간 지점에 여기가 있어. 그런데 이 각을, 이 위치를 우리는 찾을 수 있거든. 다시 여기 몇 파이라고? 6파이. 여기는 몇 파이지? 6파이와 7파이의 중간이 얼마죠? 6파이와 7파이의 중간? 6.5파이니까 2분의 13파이야. 맞아? 그럼 우리 평면도표에서 중점 보는 방법 알고 있잖아. 두 점을 더한 값의 절반이 중점인데 그게 2분의 13파이가 된다는 얘기니까 x7하고 x8이 각각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더한 결과는 얼마라는 거? 13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죠. 자, 필각 물고 그게 많지도 않잖아. 빨리들 하시고 넘겨서 724번 시작해보세요. 724번. 그래프 보면서 대답할 준비를 하면서 들어봐. 풀면서 724번도 지금 y값이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랑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여러분들 사인이나 코사인의 결과 중에 3분의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답 얻는 거 본 적 없을걸? 그 말은 그런 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각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들이 특수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들은 특수각을 통해서 나오는 답들만 구하는 게 가능하지 그 몇 개의 특수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들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특수각들만 가능해. 그러니까 실제로 대답할 수 있는 답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얼핏 생각하면 특수각이었나? 특수각에서 나왔던 답인가 하겠지만 사인, 코사인으로 대답할 수 있는 특수각의 답 중에는 이런 답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동경들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동경들을 직접 찾는 건 불가능하다. 방금 풀었던 방법대로 응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 자, 지금 사인함수 1주기 그린 거 맞니? 1주기에서 여기를 2파이로 끝내고 싶었지만 x의 개수가 2가 있었네. 여기 끝난 지점 얼마였을까? 파이였겠죠. 센터 지점은 얼마였을까요? 2분의 파이였겠지. 여기 4분의 파이였을 거고 여기는 4분의 3파이였을 거야.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인 함수를 절반으로 확 줄여놓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했듯이 3분의 루트 3이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은 탄젠트를 읽었을 때는 대답할 수 있었어. 그치? 탄젠트를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정답은 뭐가 있었죠? 30도 읽어주면 되는 거 맞니? 탄젠트 30도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이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물었던 이거 풀 때 이것도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대칭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 어떤 친구들은 뭐 모두 다 좋은 풀이니까 혹시 이 중에 관련된 거 있으면 난 옳게 풀었구나 그렇게 느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 맞니?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값은 알파, 베타 중간 지점에 뭐가 있다는 거? 4분의 파이가 있다는 걸 중점을 이용해서 구사하시면 되고 베타하고 감마를 더한 값은 중간 지점에 누가 있다? 2분의 파이가 있다는 거 중점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 감마하고 델타를 더한 감마하고 델타의 중간 지점에 누가 있다? 4분의 3파이가 있다는 내용으로 중점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 맞아? 아니면 그냥 이 모양을 그대로 두고 알파랑 감마 중간 지점에 뭐가 있게? 2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베타랑 감마의 중간 지점에 누가 있게요? 2분의 파이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알파 더하기 델타는 감마라고 했나? 알파 더하기 델타 이걸 더한 거의 절반이 얘가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델타 뭐 나와야 되지? 파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2로 나눴을 때 중점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니까. 맞아? 마찬가지야. 베타하고 감마를 더한 베타하고 감마의 중점에 2분의 파이가 있어. 그럼 베타하고 감마를 더해도 뭐 나와야 돼? 파이. 베타하고 감마 더하기 파이인데 그거의 몇 배니까? 2배니까 얘는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3파이가 돼. 맞아요? 만약에 이 방법대로 계산했던 친구들이라면 알파 베타의 중간점에 4분의 파이 있으니까 여기 2분의 파이 있을 거고 베타와 감마 중간점에 2분의 파이 있으니까 여기 파이가 있었을 테고요. 감마와 델타 사이의 중간 지점에는 4분의 3파이가 있는 거니까 더한 결과는 2분의 3파이. 그래서 얘네들 세 개를 더한 결과도 똑같이 3파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중요한 건 대칭관계, 중점을 이용한 풀이가 이 문제의 유일한 풀이 방법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부족하네. 풀어줄 수 있을 만큼만 풀어주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해와. 다음 시간에 질문 받아줄 테니까 735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아쉽지만 나머지는 과제로 돌리겠습니다. 735번 탄젠트 함수가 나왔어. 탄젠트 기본주기 얼마죠? 파이죠. 그런데 지금 붙어있는 탄젠트 함수는 개수가 2분의 1인 거 맞아? 네. 그럼 주기 얼마지? 2파이. 기억 맞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의 혹시 의미 알고 있는 사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나? 니은? 뭐라고?
x축 대칭한 거랑 y축 대칭한 게 같다. 그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무슨 뜻일까? 그 대답이 나오는데 어디 대칭? 원점 맞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니은 보기는 주어진 함수가 원점 대칭인 걸 알려주고 있는 함수야. 정답들이 나오고 있네. 이거는 y축 대칭한 거, 이건 x축 대칭한 한 함수. y축 대칭을 한 것과 x축 대칭을 한 게 똑같다는 건 이 fx라는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걸 말하는 내용이고, 이건 나중에 미적분함수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일단은 그냥 기록만 해주세요. 이건 f라는 함수가 y축 대칭 함수인 걸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 보기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탄젠트 함수가 원점 대칭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원점 대칭 맞을까? 원점 대칭 될 뻔했지? 될 뻔했어. 원점 대칭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마지막에 이걸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올렸지?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렸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로라면 원점 대칭이 맞아. 이게 접히면 여기가 될 테고, 이게 원점으로 접히면 여기가 되는 거 분명히 맞을 거거든. 세부적으로 봐줄게. 이 부분이 원점한테 접히면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원점한테 접히면 이 부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탄젠트 함수도 사인 함수처럼 원점 대칭이 맞아. 사인 함수의 그래프처럼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올라가 있다 보니까 1만큼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 원점 대칭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가야지 원점 대칭이 되는 건데,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을 한번 해볼까? 이거 원점으로 접어주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이런 모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점 대칭이 되려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고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 맞아? 그래서 원점 대칭이 아닙니다. 원점 대칭은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함수. 원래부터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함수들이 원점 대칭이지. 이렇게 y축 방향으로 흔들려 버리면 원점 대칭이라 부를 수 없게 되는 거. 니는 틀렸어. 지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지금 틀린 말이죠. 최대값이 어디 있어? 탄젠트 함수야. 최소값도 없을 거고. 혹시 제한된 범위가 있었으면 모를까?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탄젠트 함수는 최대 치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점근선의 방정식은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n파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회전 걸어준 거야. 그거는 회전 걸어준 겁니다. 한번 해보지 뭐. 탄젠트 함수 예쁘게 그려보자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1만큼 올라간 거 감안할 거야. 여기다가 내가 중심을 잡을 거고. 방금 여러분들 주기 얼마나 말했지? 주기 2파이라고 말했니? 그럼 주기가 2파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첫 번째 탄젠트 함수의 오른쪽 점근선과 왼쪽 점근선은 각각 누구하고 누굴까요? 파이와 마이너스 파이였을 거야. 주기가 얼마라고 얘들아? 그럼 얘랑 똑같은 모양이 2파이를 간격으로 여기서 그려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이때 나와야 되는 두 번째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지? 3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알겠네. 2파이 단위로 점근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값이 파이야. 파이에다가 2파이씩 더하거나 2파이씩 빼면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 그 2파이를 더하거나 빼는 게 회전 걸어주는 2n파이를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틀렸네. 맞는 줄 알았네. 비율도 틀렸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게 기억밖에 없네요. 주말 동안 고민들 많이 하고 시간 투자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할게요. 여기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야. 그것도 선생님 경험이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수많은 함수 중에서 삼각함수로 너무 어려웠어. 너무. 그리고 지금 선생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여러 종류의 함수가 있으면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낯설어. 잘 안 그려져. 그리고 포물선이나 직선이나 쌍곡선이나 무리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잘 그리는데 삼각함수는 이상하게 잘 안 그려지더라. 그렇게 많이 그렸는데도. 그만큼 모양 자체가 익숙하지 않게 되는 함수가 삼각함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배우게 되는 주기함수라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반복되는 것들을,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해도 절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 중에 또 한 개로 그 흘려버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함수들에 대한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야 되고, 말했잖아. 그래프 엄청 깔끔하게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대신 내가 그린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가 묻고 있는 내용을 풀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 맞니? 부탁할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완벽한 실력 갖춰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도와주도록 노력할 테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확통 또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보자.